네, 불지안녕 안녕들 하셨습니까? 네. 좀 덥지 않습니까? 뒤에 에어컨을 조금 틀으셨으면 좋겠네. 어제 추석들 잘 세셨습니까? 추석 안 세시고 오늘 원각사에서 세시려고 오셨어요? 예. 오늘 설법 시간에는 이제 다 알 것 같은데 또 잘 모르고 있는 이 추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불교의 보름에 관한 달에 관한 그 컨셉의 법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뭐예요? 추석. 글자 그대로 이렇게 풀이를 하면, 네? 아니 글자 한문 글자 한문 문화권이 아니라서 우리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한문만 나오면 이렇게 징크스가 있으신 것 같아. 잘 몰라. 가을 추자의 저녁 석자잖아요. 글자 그대로 하면 가을 저녁이라는 말이에요. 가을 저녁. 네, 가을 이제 추석이라는 그 말은 원래는 사실 추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가베라는 말을 썼대요. 가베. 가베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두 법칙에 의해서 가위로 이렇게 바뀌어서 한가위라고 지금 원래는 한가위라는 말입니다.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말을 옛날 신라 시대 때는 가베, 가위 이렇게 이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가운데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한가위 하면은 그러니까 한가운데라는 그 말이 나중에 신라 말경이 되면 한문으로 쓰는 이 말이 유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추, 또 월석 이런 말을 썼는데 그래서 그 두 말을 따서 추석이라는 말로 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석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이죠. 이 가을 달빛이 가장 좋은 때, 이때를 이제 가을의 한 가운데라고 하고 나중에 추석이라는 말로 바꿨는데 달이 유난히 밝은 그 달이 바로 이제 음력을 8월 보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시풍속에서 언제를 대보름이라고 해요. 정월 대보름, 8월 대보름, 그죠? 두 번을 대보름이라고 그러니까 달이 정월과 8월에는 엄청 크게 보여서 대보름이다. 이 대라는 말에는 중요하다는 의미도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콜로라도 덴버에 살았습니다. 그 콜로라도의 달밤이라는 말 아시죠? 콜로라도 덴버시가 한라산 높이 정도 됩니다. 조금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산소통을 이렇게 끼고 사셔야 되는 그런 고산지대입니다. 근데 이제 덴버에 살아보니까
거의 맑습니다. 날이. 비가 와도 이 동부처럼, 동부나 한국처럼 찌질찌질해서 흐리고 구름 끼는 날이 없어요. 비가 오면 어디서 구름이 쫙 몰려와서 쫙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늘이 항상 파랗고 맑아요. 그러니까 거의 밤에 달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진짜 모르겠어요. 이렇게 거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모르는데 8월 보름에 콜로라도 덴버시에서 달을 보면 정말 큽니다. 아니 달이 이렇게 컸나 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보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데다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민족들은 이제 명절을 삼았는데 이 추석 그 어원이 이제 두 군데로 이렇게 문헌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는 이제 조금 이제 머리가 아픈데 하나는 중국, 하나는 우리나라. 여기 앞에 화면에 보시면은 예기에 나오는 조춘이를 이제 추석월이라는 말에서 이제 추석이라는 말이 유래했다 이렇게 보는 시점도 하나 있고요. 또 이 예기에 추석날 밤에는 달빛이 가장 좋다고 해서 월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중엽 이후 한자가 성행하게 된 뒤에 중국인이 사용하던 중춘이 월석이니 하는 말 거기에서 추석이라고 하는 말을 땄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가위라고 불렀다는 거죠. 한가위. 원래는 한가위가 우리말인데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한문을 좀 이제 한문 문화권이 들어오면서 한문을 좀 써야 조금 유식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했던 이제 그 문화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추석이라는 말로 됐다. 그리고 수소라고 하는 동이전, 이제 이건 중국 문헌입니다. 수소라고 하는 동이는 우리 민족을 중국 사람들이 동이족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8월 15일이면은 왕이 풍류를 베풀고 관리들을 시켜서 활을 쏘게 하여 잘 쏜 자에게 상으로 말이나 품목을 준다. 그러니까 8월 15일 벌써 이때의 그 기원을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구당서라고 하는 그 문헌에도 해마다 정월 초 하룻날이면은 서로 할애하는 예식을 여는데 왕이 잔치를 베풀고 또 해와 달에 신에게 절을 한다. 8월 보름이면 풍류를 베풀고 관리들을 시켜 활을 쏜 자에게 상으로 품목을 준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말하자면은 추석의 유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우리 문화 한국의 그 삼국사기에는 이런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라 시대, 신라 3대 유리왕 때부터 3대 유리왕이 이제 이 산업을 말하자면은 이렇게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아녀자들을 길쌈을 시켰다. 길쌈 뭔지 아시죠? 길쌈 모르세요? 아시죠? 배 짜는 거. 옛날에는 이제 손수 다 짜 입었잖아요. 그래서 백중이 지나고 7월 16일부터 8월 보름까지
길쌈짝이 말하자면은 대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두 편으로 나눠서.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눠서 길쌈을 8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음력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두 아녀자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길쌈짜기를 시켜서 이긴 자에게 진 자들이 이제 뭐 좋은 음식, 술, 고기, 안주 이런 것들을 베풀고 그 앞에서 가무를 해주고 춤을 춰주고 노래를 하고 이런 데서 사실은 이제 유래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는 것을 가배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그리고 회소 이렇게 춤을 추면서 졌으니까 회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런 것을 뒷사람들이 그 소리를 지어가지고 회소곡이라고 하는 노래도 했다. 그래서 이제 엄격히 말하면 우리나라 문헌의 삼국사기의 문헌에 의하면 신라 유리왕 때, 신라 유리왕이 기원 후 54년에서 100, 정확하게 뭐 100몇 년, 그러니까 이제 서기로 말하자면은 한 2000년 정도 역사가 되는 그런 우리 명절입니다. 이 추석이 오래됐습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신라 3대 유리왕 때 길쌈놀이에서부터 추석이 유래됐다. 배짜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옷 입는 게 너무 쉬운 일이지만 옛날에는 저희 스님들도 그런 처음에 절에 들어가면 배우는 그 글에 이렇게 옷을 입을 때는 길쌈하는 사람들의 공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절이니까 길쌈하는 시주들의 공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이 옷 한 벌 새로 입는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아마 우리 지금 원각사에 지금 법회에 참석하신 불자님들도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얼마나 새 옷을 입는다는 게 옛날에는 어려운 일이었다는 건지. 자, 지금 내용들은 이제 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추석의 이제 유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낮에 태양이 뜰 때는 어때요? 밝으니까 당연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이제 이 맹수들이 많고 밤에 도적들이 많은 그런 시대에 이 밝은 보름달은 굉장히 이렇게 좀 우리를 지켜주고 뭔가 공포를 몰아내주는 그런 고마운 존재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달에 대한 그런 어찌 보면은 신앙 같은 것들이 생겼는데 우리 한민족은 이것을 명절로 이제 삼았다. 자, 이제 의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우리 불자님 오늘 이렇게 영단에 모시고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네? 차례. 차례가 뭐예요? 차례가 아셔요? 차례가 뭔지? 한문에 힌트가 다 나와 있는데 차로 조상께 예를 올리고 제사를 지냈다 해서 차례입니다. 이제 차례라고 했었을 때는 이게 불교문화예요. 유교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전에 이 가운데에 올리는 물그릇을 원래는 맹물을 올리는 게 아니고 차를 올렸던 그릇입니다. 부처님 전에. 그러니까 고대 사회나 이 농경 사회에서는
이 차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에요. 차는 요즘도 이제 뭐 중국 사람들이 뭐 보이차 뭐 1억 원이 넘는 그런 차도 있다 그러고, 또 우리 불자님들이 자주 드시는 커피 중에서도 이 블루 마운틴 이런 거는 뭐 엄청나게 비싸대요. 저도 오늘 불자님이 블루 마운틴을 갖다 주셔서 한번 먹어봤는데 그 맛이 그 맛 같은데 왜 그렇게 고가로 해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차로다가 옛날에는 조상께 감사와 보훈의 예를 올렸다. 그래서 차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불자님들 모르겠어.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차례를 지내실 때 차로 하세요, 술로 하세요? 술로 하시죠? 술로 하는 건 유교문화입니다. 근데 차례, 이 낮에 지내는 이 제사는 차로 지내야 돼요. 술로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차례가 아니라 주례지, 술로 하니까. 모르셨죠? 모르셨어요. 당연히 술로 해가지고 뭘로 주로 하세요? 정종으로 하시죠, 정종. 정종, 박화수고 이런 거. 근데 차례는 차를 가지고 조상께 예를 드리는 겁니다. 차례입니다. 분명히 이제 오늘 추석 법회에 오신 불자님들은 혹시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 설날에 지내는 것도 똑같습니다. 차로 지내는 게 차로. 차로 지내는 게 이제 차례다. 이제 주로 또 이렇게 추석이 되면 성묘를 하죠. 성묘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유교 문화가 우리 그 한반도 500년 지배를 했을 때에는 전부 매장을 했습니다. 매장을. 화장을 한다는 걸 불교 문화고, 전부 지금은 뭐 이제 거의 반이 아니라 뭐 3분의 2 이상은 전부 이제 화장을 하는 문화로 이제 바뀌었지만, 옛날 유교 문화는 매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뼈로 해서 그 조상의 운동이 상속된다고 봤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유교 문화는 매장 문화고, 또 이 성묘를 8월에, 그래서 지금쯤 되면 풀이 굉장히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불초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의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올개 심리하고 풋밭심이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올개 심리는 이제 호남 지역에서 지금 막 나온 햇곡식을 미리 조금 수확을 해가지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밥이면 쌀이면 밥을 하고 곡식으로 말하자면 이 차례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조상들께 이런 차례를 지내는 그런 거를 호남 지역에서는 올개심이라고 하고, 영남 지역에서는 밭심이라고 그랬답니다. 저쪽에 사시는 영남 쪽, 우리 저 경상남북도 사시는 우리 불자 그쪽 고향이신 분들 이 말 들어보셨어요? 밭심? 못 들어보셨어요? 인터넷에 찾으면 다 나옵니다. 올개심이라는 말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것을 지금 잊고 사는지, 아마 인터넷이 없었으면은 거의 다 아마 모르고 살아갔을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은 만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김치 통조림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몇 년에 얼마나 되면 한 50년 전에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막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8살, 7살 때 만화를 보는데 만화가가 조금 앞서간다는 생각이, 김치 통조림 이야기가 나와서,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어떻게 김치를 통조림을 만들어?
신기해요. 그런데 벌써 통조림 드신 지 오래됐죠? 통조림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깡통에 들은 게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돼서 나오는 김치 다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김치를 안 담죠. 보통 젊은 우리 처자들은 김치를 안 담습니다. 그러니까 안 담으니까 김치를 먹긴 먹되 담을 줄 아는 사람 인구가 점점 줄어가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없어집니다. 제가 원각사에 와서 법안 스님 법배 하셨던 한문 천수경을 지금 17년째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이렇게 같이 독경을 해보니까 그 한문 천수경을 미국에서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이거 너무 시대에 안 맞다고 한글로 다 바꾸거나 다른 방법으로 법배를 했으면 아마 이 천수경을 이렇게 독경하시는 불자님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해왔던 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사라집니다.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겠죠. 근데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추석의 이 명절 문화라는 것은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아직까지도 뭐 뉴스를 이렇게 잠깐 보면 지금도 그렇게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마비가 되고 70년대, 80년대까지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까지 그 영상을 보여줘요. 추석이나 이제 설이 되면은 그러면 서울역에서 돗자리도 아니고 신분지 깔고 거기서 잡니다. 예매하려고. 아 맞아, 이런 시절이 있었네. 그렇게 해보셨어요? 서울 한국 사실 때 고향 가시려고? 한국에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착 하면 바로 다 예약이 되잖아요. 인산이해를 이루고 있는데 서울역 앞에서 전부 제가 오늘 그 동영상을 준비를 못했네요. 자고 있어요. 자고 이제 딱 예매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 막 그리고 서울서 부산까지 15시간씩 걸려요. 대전까지만 한 7시간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컵라면, 그때 컵라면이 있었더라고요. 컵라면 끓여서 먹고 한쪽에 갑자기 뭐 먹거리 파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런 어떤 행렬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추석에는 송편을 먹습니다. 이제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아마 다들 우리 불자님들 기억을 하실 텐데 이렇게 집에서 다 송편 빚었죠.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우리 처자들한테는 예쁜 딸을 낳는다고 이렇게 예쁘게 빚으라고 그런 말도 해주고 그랬는데 송편을 먹고 아마 이제 원각사에서도 이제 토란국을 어제 보니까 엄청나게 큰 토란을 이제 많이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토란국을 끓일 겁니다 오늘. 그래서 토란국을 먹고 요때 아마 송이가 많이 나오는 때인가 봐요. 그래서 송이회, 송이를 이제 날거로 해서 먹기도 하고 전을 부쳐서 먹기도 하고 요게 이제 추석에 먹는 이제 명절 음식이다. 또 놀이로는 이런 놀이들이 강강술래, 뭐 거북놀이, 줄다리기, 뭐 닭싸움, 가마싸움, 소놀이, 씨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명절이 되면 했는데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한 3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강강술래는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강강술래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거북놀이 아셔요? 거북놀이 모르시죠? 벌써 이제 이것만 해도 강강술래만큼 그렇게 파워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거북놀이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 싸움이라는 거 아시는 건 모르겠다. 저희 어렸을 때는 했는데 아마 동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강강술래 먼저 보시겠습니다. 놀이들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뭐 우리 강강술래 정도밖에 모르죠. 다 벌써 우리 기억 속에서는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아 맞아 나도 어렸을 때 저 강마타기 했었는데 동네 꼬마들하고 같이 이제 추석에 이제 그 의인은 이렇게 정월 대보름 백중과 함께 이렇게 보름 명절이라는 게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추석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경 사회에서 이 추수를 하고 이 추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주상께 예를 드리는 이 문화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화 중에 이제 하나이죠. 시간 관계상 이제 그 불교에 이제 이런 그 우리 그 명분이 있습니다. 천강유수 천강월 만리무은 만리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그 보통 이게 그 제를 지낼 때 장엄영보를 할 때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앞 그 구절은 보화비진 유망년 법신청정 광무변 천강유수 천강월 만리무은 만리천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보화비진 유망년이라는 말은 이 부처님을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삼신불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보는 대승불교에서는 보는데 보신, 법신은 이제 진리 그 자체를 부처님 몸으로 표현한 거. 법신. 보신은 말하자면은 수행의 공덕에 의해서 생겨난 몸을 보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신은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우리 중생과 똑같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부처님. 그래서 진짜 부처님은 대승불교에서는 법신이 진짜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신, 화신, 보화는 참이 아니고 인연에 의해서 허망한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법신, 청정, 광무변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해서 이 우주의 무한대에 펼쳐져 있다. 천강유수 천강월 그러니까 강이 1000개면 달이 이렇게 보름달이 이렇게 떴을 때 강이 1000개면은 천강에 다 달이 비치겠죠. 그죠? 1000개의 강이 있으면은 1000개의 달이 비치고 만리무은 만리천 만리에 구름이 없으면은 만리 자체가 전부 그 자체가 하늘이다. 여기에서 천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우리의 나타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타난 모습. 또 만리의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이 허공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름들이 떠 있죠. 그런데 원래 구름은 인연 따라 생기는 거예요. 인연 따라 생기는 거예요. 우리 번뇌라는 것도 인연 따라 끊임없이 구름처럼 생기죠. 만리의 큰 우주에 구름이 없으면 그 자체가 전부 하나의 그냥 하늘이듯이 우리 마음에 번뇌가 없으면은 그 자체 그대로가 진실한 자기의 모습이다. 이런 이제
옛날 예장 종경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지은 글귀입니다. 그러니까 천강에 나타나는 것들은 마치 화신이나 보신 같은 것들이지만은 하늘에 떠 있는 달 그 하나, 그것이 이제 법신과도 같은 것이고,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늘에 달을 가르치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니까 달을 보지 않고 뭘 봐요? 손가락만 본다 그러죠. 달을 가르쳤으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이제 보는 게 보통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달 자체를 보는 게 깨달음이다. 그래서 천강에 비친 달을 그 달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늘에 떠 있는 그 달 하나를 보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이고, 아무리 넓은 하늘에 구름이 있지만 구름 자체가 싹 거치면은, 그러니까 구름 자체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구름 자체를 나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싹 거치고 나면은 뭐만 남아요? 남는 게 없죠. 그 자체죠. 하늘 그 자체. 그 구름이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하늘, 그 맑은 하늘 그 자체가 우리의 본래 모습이다라는 이제 깨달은 선사 스님의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추석, 이 보름 추석과 관련해서 추석은 이 달에 대한 농경 문화에서 달에 대한 어떤 그 고마움, 보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원한 그런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이지만, 부처님 경전에도 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옛날 선사 스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그 보화비진 유망년 법신 정정 광무변 천강요소 천강월 만리문 만리천, 이 시를 빗대서 세종대왕이 월인천강지곡이라고 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공덕을 찬탄하는 그런 글을 지었다는 거예요. 유교사 조선시대는 불교를 억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도 세종대왕은 그런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는 그런 글을 달에 비유해서 이제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거나 우리 고유 추석에는 이렇게 달에 대한 그런 달을 보고 기도를 하고 염원을 하고, 또 달처럼 풍요로워졌으면, 또 달처럼 모든 게 원만해졌으면 하는 그런 기원을 담고 있는 그 명절이 바로 추석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시더라도 요즘 미국에 이렇게 일찍 와서 이렇게 성장한 우리 2세, 3세들은 어제 추석인지도 모르고 다 지나갔을 거예요. 뭐 지금 아는 분들이 가르쳐야지. 추석 모른다고 그래 너네들은 미국 살 거니까 이거 몰라도 돼,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고유의 문화가 계승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추석 같은 때는 가능하면은 절이라도 데려오면 그 의미를 조금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이런 우리 고유의 민속 명절이 있구나. 최소한 설하고 추석은 이 미국에 살아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불자님들께서 추석 법회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설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